가장 좋은 시간을 나에게 준다 출간 기념 온라인 북토크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박수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와! 목소리만 나오고 있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혜정입니다. 자, 작가님들은 소개를 직접 하실까요? 네. 김구다 작가님 해주셨어요? 네. 요가 강사고요. 요가 수련을 하고 있고 요가 수업도 하고 있고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김근하. 엄마라니. 네, 김구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서동이라고 하고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좋으시죠?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목소리. 네, 아니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김수환이라고 하고 방금 목소리 좀 놀라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좀 있으면 새 아이의 아빠가 되는 사람이고요. 회사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네, 그리고 책을 썼네요. 작가님 이번에 네. 책 세 번째 책이시죠? 이름 들어간 건 네 번째. 네 번째 책이시군요. 네, 네. 와, 작가님 반갑습니다. 작가님 여기 마이크가 여기 있어서 목소리 네. 좀 작게 해주셔도 아, 괜찮아요?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은지 작가님이 반갑다고. 아, 이윤지 작가님 반갑다고 하십니다. 윤지 작가님. 네. 아, 이윤지 작가님이 오늘 못 오시게 돼가지고 저희 원래 오늘 8분이잖아요. 8분을 동시에 모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8분 모이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정말 세상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아쉽지만 오늘 세 분께서 나머지 5분의 역할을 다 해주실 거라 믿고.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작가님들한테 요거 출간 제안 들었을 때 그때 저희가 들었던 제안 내용이 그런 거였죠. 제주도에 한 그 스포츠 클럽에 가셔서 하루 동안 운동을 10을 하다 오세요. 그래서 그게 참 딱 듣기로는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처음에 좀 들었을 것 같고,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걸 기획을 했을 때는 대한민국에 요즘에 운동 붐이 엄청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잘 하지 않는 책만 만들고 있는 저로서는 그 운동하시는 분들의 그 열정이나 꾸준하게 매일 하는 게 전 너무 신기했거든요. 꾸준하게 뭔가를 매일 한다는 거가 제가 봤을 때는 아, 저렇게 매일 뭔가를 꾸준하게 쌓아가는 게 보통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거 있잖아. 보통 운동을 내가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 그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고 난 나머지 시간에 내가 쉬는 시간,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개인 시간을 쪼개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따로 쪼갠다는 거가 사실 저는 되게 친구랑 술을 먹거나 아니면 뭐 누군가랑 뭐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매일 그 시간을 그만큼씩 쪼개서 뭐 나한테 투자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 시간에 매일매일 쌓고 있다는 거가 저는 그것만으로 사실은 작가님들이 되게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었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것들이 존경받아 마땅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작 이런 TV나 뭐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약간 희화화돼 있고 뭔가 그렇게 만든 몸과 이런 거는 온전히 그냥 네가 너를 위해서 한 거지 그 나를 위해서 한 거냐? 약간 이런 느낌의 이야기들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저분들이 저런 취급을 받을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운동에 진심인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서 자기만의 운동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래서 그런 공간과 시간을 좀 같이 만들어줄 곳을 찾다가 이제 그리스포츠 클럽을 저희가 만나게 돼서 거기에서 콜라보를 통해서 그 시간과 장소를 제공을 해주셨잖아요. 그 작가님들한테 저희가 드렸던 것이 그 그리스포츠 클럽에 가셔서 하루를 1박 2일을 온전히 보내고 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작가님들 중에서 김수환 작가님의 이게 이제 어쨌든 네 번째로 이름이 들어간 책이긴 하지만 나머지 두 작가님은 책 처음 써보시는 거잖아요. 네. 서동 작가님이 브런치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긴 하지만 이게 김구다 작가님은 글이라는 거는 내가 서류밖에 안 써봤다. 리포트 인물로 듣고 일기장 이거는 검색을 난 SNS도 안 한다. SNS도 안 하고 약간 그런 분이셨는데도 그 제안을 받고 나서 어떠셨어요? 저 서동 작가님 너무 궁금해요. 사실 서동희 작가님은 뭔가 저희 멤버들의 이런
지인 친분이나 원래 알던 사이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 이유지 에디터가 그냥 브런치를 통해서 찾아서 발굴한 작가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얼굴 한 번 보내도 계약서 쓴 사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나요. 이유지 에디터가 작가님한테 그 메일 보내고 나서 막 계속 연락이 안 와요. 어쩔 줄 몰라. 연락이 아직도 안 왔어요. 저희를 이렇게 애타게 했던 그런 작가님이셨는데 그 제안이 어떠셨어요? 처음 받아보시고? 저는 처음에 그 제안 온 걸 보고 보이스피싱 같은 건 줄 알았어요. 나한테 이게 올 리가 없는데 나는 글 쓰는 사람 뭔 일이야? 아니고 그냥 취미로 정말 그냥 쓰고 싶어서 거기다 올렸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한테 뭔가를 써보라고 제안이 올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다가 불쑥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는 감당하기 큰 규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다가 괜히 뭔가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좀 겁을 내면서 연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목소리 딱 듣고 진짜구나 이러고서는 목소리가 진실했나요? 아주 진실하고 아주 차분하고 믿음이 가는 목소리였죠. 그래서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도 안 믿겼어요. 그게. 그래서 언제쯤 내가 이걸 정말 믿고 내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한 이틀인가 3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도 한번 기회가 왔는데 나한테 언제 이런 기회 또 오겠어? 한번 해보자. 자전거 처음 불쑥 시작한 것처럼 브런치도 그냥 그렇게 불쑥 시작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또 희한하게 자전거도 불쑥 시작하게 되고 막 이렇게 계속 겹치면서 신기하다 그냥 나보고 하라는 어떤 그냥 그 어떤 기운이 오나 보다 이러고서는 그냥 다 덤벼 이러고서는 그냥 불쑥 근데 여기까지 와서 앉아있네요. 나 여기 왜 앉아있나 약간 이런 생각. 나 아까 오면서도 그랬어요. 나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명화했지. 네. 아주 즐거워요. 어쨌든 얼떨결에 이제 작가로 데뷔를 하셨다는 네네, 아주 네. 부탁드려요. 모든 기회는 그렇게 항상 준비하지 않고 와요. 네, 전혀. 네. 근하 작가님 어떠셨어요? 저도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갑작스럽긴 했는데 내심 좀 욕망은 있었어요. 약간 이 정도 경력이고 이 정도 수련을 하고 이 정도 느낌이 있는데 뭔가 이걸 표현해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일하는 선생님들이랑 유튜브 얘기가 나왔는데 창피한 거예요. 좀 테레비 얼굴 나오고 막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안 할게요 해서 결국에 그거는 거절을 했는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마음에 두고 다른 요가 선생님들이 쓰신 에세이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읽으면서 맞아 나도 이랬어 막 그런 수련 경험들 같이 재밌게 읽다가 친구한테 전화를 받고 날짜도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 주 안에. 그죠. 가야 되는 시간이 정해졌죠. 근데 아기가 어렸고 저는 마침 남편이 그 주에 주말이랑 껴서 월화가 휴가였어요. 이런 거야. 네, 가야 돼. 이건 가야 되는데 저는 그걸 쌍이야. 엄마한테 아기를 맡겨야 되나 막 이렇게 하다가 남편이한테 조심스럽게 나 이거 가도 될까 했는데 가. 그나야 나 그때 휴가인 거 알지? 나 가. 그래서 그래 갈게 하고 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거 놓치면 이제 안 오겠지? 내가 어떻게 글을 써? 좀 그런 거. 네. 그래서 그냥 잡았어요. 저도. 김연아 작가님은 저희 이제 멤버 중에 노준승 에디터의 그 친구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섭외한다고 했을 때 요가 하신다 그래서 무조건 전화 드려봐. 일단 전화 드려봐. 그리고 정 안 되면 네가 써드린다 그래. 이러면서 그렇지만 너무나 뭐 고칠 게 없게 그려주셨어가지고 그 걱정 안 했지만 나중에는 저희가 잘 선택했구나 이 생각을 했지만 그랬군요. 김선 작가님은 제안이 어떠셨어요? 저는 그 PD님 연락 주셨는 그 시점에 뭐 하고 있었냐면은 재택근무 하고 있었어요. 이러고 있는데 이제 업무 보면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일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연락을 주셔가지고 할래? 그래가지고 좀 생각해볼게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휴가 올리고 있었어요. 얘가 휴가 올리고 마음보다 빠르게 속 끊고 그렇게 했었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재택근무를 안 하고 있었고 만약에 또 뭐 밖에 다니고 있었으면은 그때 그 순간에 환경이 안 그랬었으면은 책 안에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환경이 좀 이렇게 제가 붕 떠 있는 상태, 나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셉트를 잘 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선택한 건 너무나 잘한 거죠. 그리고 뭔가 일상에서 뭔가 다른 기회가 오면 무조건 다 잡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금까지 이렇게 잘 좋은 결과물도 나오고 좋은 기억도 남아 있고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네, 좋죠. 작가님들 아마 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운동을 얼마나 하셨는지 이거 좀 궁금해하실 것 같기는 해요. 김구나 작가님은 그 요가 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저는 요가를 한 건 수능 끝나고 살 빼려고. 수능 끝나고요? 네, 수능 끝나고 살 빼려고. 이제 아. 엄마 따라서 그 스포츠센터 등록할 때 GX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웨이트만 하면 재미없을지도 몰라. 뭐가 재밌을까 하다가 그럼 엄마랑 요가 해보자 해서 요가를 처음으로 했던 거 19살 때부터 했고 직업으로 한 건 저는 이제 고시 공부한다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었어요. 그만두고 고시 공부를 하는데 잘 안 됐죠. 잘 안 되고 요가는 그냥 계속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머릿속에 요가가 조금 더 많아지는 거죠. 공부는 점점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걸 평생 직업으로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회사 다닐 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나는 이걸로는 나의 평생 직장 못 해먹겠다 하고 그냥 그만뒀던 거였으니까 그냥 내가 하는 걸로 직업을 하면 어떨까 해서 고시 공부가 결국엔 잘 안 되고 바로 30살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바로 요가 지도자 자격증 따고 바로 그때 요가 강사. 그럼 진짜 한 20년? 네, 그쵸. 20년? 서동 작가님 운동이라는 거를 시작하신 지가 자전거는 타신 지 얼마 안 되셨다는 말씀이셨어요? 저는 올해 초부터 타서 좀 완전 자전거 새내기. 제가 그래도 썼지만 거의 저는 자린이? 자린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자전거 무리하게 타다 또 다쳐가지고 그 정도로 제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그래서 저는 더욱더 제주도 가서 자전거 탄다에 덜컥 겁을 먹었었는데 도리어 가서 할 수 있잖아 해서 신나게 타고 왔던 케이스인데 타고 와서 보니까 앞으로 쭉 타도 되겠다라는 그래서 쭉 할머니 될 때까지도 탈 생각이에요. 할머니 되니까. 네, 그래서 두 분처럼 10년, 20년, 30년 쌓아갈 생각이죠. 네. 김선 작가님은 골프든 뭐든 그냥 운동이라는 거를 이제 꾸준하게 해오지는 얼마 되신 거예요? 저는 대학 다닐 때 헬스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하니까 하는 거였고 본격적으로 운동 안 하면 죽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동을 시작한 거는 아까 제가 영업으로 회사 생활 시작을 하고 마케팅으로 옮긴 다음에 업무에 치이다 못해서 일하다가 몇 번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 쓰러지는 게 매년 반복돼서 1년에 한 2번 정도 쓰러져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일주일씩 입원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죽겠다 싶으니까 운동을 시작을 한 거죠. 그 당시에는 골프도 있고 막 했었었는데 헬스 했던 게 헬스가 시간 투자 대비 제일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근력을 쥐어짜니까 시간을 압축해가지고 좀 빡세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헬스를 시작을 했었는데 또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헬스가 막 문 닫고 그랬었을 때 그때는 이제 조깅에 제일 붙여가지고 요새는 막 밤마다 뛰어다녀요. 처음에 옛날에는 이제 뛰는 시간도 아까워서 뛸 때 유튜브 강의 같은 거 들으면서 뛰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강의도 2배속으로 듣고 막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근데 어느 순간 그 이어폰 안 꽂고 그냥 뛰면 이제 헐떡헐떡거리고 차 소리도 나고 또 어떤 특정 제가 좋아하는 코스 들어가면은 차도 안 다녀요. 그럼 뭐 이제 뭐 풀벌레 우는 소리도 들리고 이럴 때가 좋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는 이제 예전에 그냥 나갔다가 비를 한번 쫄딱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괜찮았나 봐요, 기억이. 비가 오는데 왠지 비 맞고 싶은데 싶어가지고 한번 나갔는데 나가서 그냥 10km 뛰고 온 거예요. 10km요? 네, 그냥 나가서 이렇게 얼마 전에는 팔당댐 가가지고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쉽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하루에 맘먹 먹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1박 2일 동안 다녀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평소에 자전거 타셨었고 운동하셨었고 뭐 골프 치셨었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제주도에 가서 하니까 뭐가 좀 달랐나요? 예상 밖이었던 거. 그게 저랑 같이 가셨던 안혜진 작가님도 그 얘기를 비슷하게 하셨었는데 내면에 집중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상상만으로도 제주도에서 요가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예쁘잖아요. 예, 휘황찬란하게 막 초록이 반짝이고 햇살에 막 풀냄새랑 거기서 내면에 집중이 될까?
요가가 될까? 그렇다고 그냥 멋있는 자세 사진만 찍기에는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네, 거기까지 가서 그래서 안 될 거야. 그냥 그건 그거고 나는 나야, 나일 거야 라고 했다가 제 책에도 그걸 썼는데 그냥 놨어요. 그냥 들리는 거 듣고 네. 보이는 거 보고 그냥 그렇게 다 느끼자 했더니 그냥 내가 그 일부가 되거든요. 자연의 일부가. 오. 그냥 그 중에 내가 하나였어서 그게 되게 많이 달랐어요. 그 다음부터는 야외 수련하면요, 전 약간 또 막 몸매 자랑하러 가는구만. 약간 비싼 레깅스 입고 멋진 자세 하러 가는구만. 약간 인스타용 하나 남기러 가는구만. 약간 좀 거만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게 뭐가 수련이야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어쩌면 제주도에서 제가 느꼈던 걸 느끼려고 가셨겠구나. 골프에 대한 생각도 비슷했고 그런 걸 느끼려고 가 나가는 거겠구나. 제주도에 가시는 거겠구나. 좀 그런 생각들. 그렇구나. 죄송해요. 제가 요가를 잘 몰라서 요가는 내면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나를 계속 봐야 돼요? 느끼게 돼요. 팔도 펼치고 나면 왼쪽이 삐뚤어졌나 오른쪽이 삐뚤어졌나 내가 자꾸 나도 모르게 바로 잡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생각 안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방해하는 게 있으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비슷한 말을 안현지 작가님 전에 만나서 잠깐 했는데 저는 명상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맞아요. 명상을 하고 있으면 뭔가 뭐라 해야지? 내가 나를 계속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불편해. 네, 맞아요. 맞아요. 불편하고 거기서 이렇게 몽글몽글 생각이 여러 개가 계속 떠오르는 거가 맞아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명상을 안 해요. 네. 근데 그거를 매일 하시는 거예요? 갔다가 와요? 오는 과정이에요. 저도 그렇게 안 되는데 제가 읽었던 책들 뭐 그런 다른 선생님들 수련 오래 하시는 선생님들 책 보면 그냥 요가가 밸런싱을 맞추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갔다가 그냥 다시 오는 과정. 어떻게 보면 다시 올 거니까 다시 나가는 것도 요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저는 요즘에 좀 하거든요. 굳이 진짜 완벽한 성찰을 이룬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진짜 딱 안에서 완전 집중은 안 되지 않을까요? 감각들이 다 이미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네. 저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맞아요.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포기하는 스타일 죄송합니다. 네. 허 작가님은 어쨌든 뭐 자동을 오래 타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집 근처에서 그 타셨던 거랑 제주도에서 특히나 뭐 이렇게 골프장 뭐 이런 데서 타셨던 거는 기분이 어떠셨어요? 뭐가 좀 다르셨어요? 제가 가장 다르다고 느꼈던 건 동네에서 타고 그냥 한강 코스를 타고 이랬던 건 제 마음에서 이미 어디까지 갈 거야라고 정해놓고 혹은 좀 가다가 이제 제가 이제 운동하다 보면 이제 나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 난 충분해 하고 제가 정해버린 그 기준 딱 가면 바로 돌아왔거든요. 무리를 한 적이 없어요. 네. 무리할 필요 없지 뭐 내가 굳이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주도 가서는 그 일정 그 구간까지는 제가 가다가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절 불가. 조정 불가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 걸어가든 뭐 자전거를 타든 쉬었다 가든 무조건 끝까지 갔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거기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내가 항상 정했던 그 리밋보다 더 갔다라는 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어요. 다르긴 달랐던 거네요. 어쨌든 많이 달랐죠. 많이 달랐어요. 그 김수현 작가님은 어쨌든 클럽을 오랜만에 꺼내서 다녀오신 거긴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가장 달랐던 거 혹은 제주도라서 조금 다른 느낌이었던 거? 또 환경 자체에서 큰 차이는 이제 한라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주도 가면 도깨비도로 있는 거 네네네. 있잖아요. 그게 착시인데 그게 산이 딱 있으면은 그 한라산 보세요라는 말씀을 캐디님들이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게 착시 때문에 그 착시를 감안해라인데 가만히 안 되죠. 눈에 보이는데 뻔히. 맞아요. 그래서 네. 막 공이 사방팔방으로 하여튼 그랬는데 명랑하게 치셨군요. 저 공가져가 다 잃어버렸어요. 진짜. 공가져가 다 잃어버리고 빌려서 쳤죠. 어지간히 공 다 갖다 주고 왔어요. 근데 어쨌든 환경이 다른 거는 진짜 크고 제가
예전에 다녀봤던 그런 골프장이랑 일단 뭐 환경 자체가 다르니까 이쪽 보면은 바다 있고 이쪽 보면 산 있고 이런 거는 진짜 완전 다른 환경이었고, 그리고 라운딩하고 이제 막 노루 뛰어다니고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작가님 저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 특히나 5분은 여기 8분 중에 5분은 같이 가셨는데 같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맞아요. 거였는데 다 다른 얘기 쓰셨더라고요. 노루 빼고 노루만 그래서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고, 특히나 뭐 임지 작가님이랑 김수현 작가님은 같이 라운딩을 맞아요. 하셨는데 맞아요. 다른 걸 쓰셨가지고 그래서 이게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어도 모든 사람이 같이 그거를 시간을 똑같이 보내진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그때 안 갔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내가 그걸 거절했다거나, 그때 제안을 받았어. 근데 차마 아이를 두고 갈 수 없어서 내가 제안을 거절했어. 근데 책이 나왔네? 읽어봤어. 기분 어땠을 것 같아요? 내 건데 이런 거 아닐까? 네, 많이 아쉬웠겠죠. 남편한테 읽어보라고 했겠죠. 누구 때문에 못 갔지? 내가 누구 때문에 못 갔지? 세상에. 남편은 약간 예쁘고 누가 애 안 봐줘서 못 갔지? 천만 다행이었죠. 지금 책 제목이 잘 멋있다고 작가님들은 책 제목 어떠셨어요? 책 제목이 사실은 책 나올 무렵에 다시 정진 맞아요. 거였잖아요. 네, 책 제목 받아들고서는 어떠셨어요? 이거 어떻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느낌? 제주도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된 느낌이어서 네.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냥 제주 안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주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네. 느낌이라서 저는 되게 제가 스페셜해진 느낌이라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기획자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고 계시네요. 나머지 작가님들 말씀 어떻게 하라고? 이거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제목. 왜 저한테 시켜요? 일단 제목은 되게 좋았고, 이제 저는 이거를 아내랑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제목이 너무 끌린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이게 제가 제 컨셉을 생계형 직장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뿐만 아니라 진짜 수많은 그 직장인들, 회사 생활하는 분들이 사실 그러니까 인생의 제일 좋은 시간도 지금인데 하루 중에 제일 좋은 시간도 낮부터,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나 말고 회사에다가 주잖아요. 그 제목은 되게 닿을 수 없는 이상향인 거고, 현실은 되게 현실과의 괴리를 크게 느꼈죠. 그래서 저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했죠. 서동 작가님은 제목 어떠셨어요? 제목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멋진 제목의 책에 내 글이 들어갔다. 맞아요. 그래서 좀 글이 더 돋보이는 것 같다 하면서 그 제목 밑으로 제 글을 좀 뭐랄까 새롭게 보게 됐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냥 단순히 내가 이 기회에 자전거를 타고 제주도를 가서 즐거웠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용기를 내고 제주도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새로운 경험을 한 게 나한테 진짜 값진 선물을 한 거였구나. 새삼스럽게 좀 이런 기회를 내가 뭐랄까 만들어서라도 나한테 자주 주고 또 거기서 또 뭔가 에너지를 얻고 그렇게 계속 뭐랄까 이렇게 삶의 이런 그 방향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좀 제 글을 다시 해석하는 그런 느낌. 되게 제목을 지은 저로서 되게 뿌듯하네요. 아니요, 실제로도 작가님들이 좀 그런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는 하루를 보내고 오셨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제목이 아니었어가지고 아마 정확하게 그 느낌을 못 갖고 아마 갔다 오셨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작가님들한테 이런 콜라보가 있어서 다녀오세요라고 하고 나서 저는 서울에서 기다렸잖아요. 작가님들이 보내주시는 사진 보면서 다녀도 언제 가보지? 막 이러면서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하루가 되게 작가님들한테 되게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다녀오시고 나서 글 주신 다음에 특히나 김수환 작가님이 거기 다녀오셨을 때 다녀오시고 나서 쓴 글
제가 여기 담긴 글 읽고 나서 작가님들 되게 좋으셨겠다. 그렇죠. 되게 좋으셨겠다. 그리고 오롯이 나한테만 집중했던 시간이었겠다. 사실 제가 거기까지 생각 못하고 보내드리긴 했었는데 그런 시간일 거다 생각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잠깐만요. 여기 지금 이런 얘기 오셨어요.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 같은데 이 책이 그 힘을 얻었다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제주도 혼자 가고 싶다고 좋으셨다고 그리고 잠시 가족을 잊고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 보내신 작가님들이 부럽다고 하시네요. 네. 다 부러운 거 맞다니까. 근데 난 그게 궁금해. 제주도에 혼자 갔다는 게 부러운 건지 가족도 놓고 갔다는 게 부러운 건지 그런 생각 좀 드네요. 다 부러운 거죠 뭐. 네. 지금 질문이 좀 있어요. 일단 제주도 혼자 가고 싶다는 분 계셨었고 그리고 글쓰기 기회가 그 기회를 불쑥 잡았다는 작가님들 말씀드리니까 글 쓰고 싶어진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 김구나 작가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다이어트로 요가를 시작하고 싶은 독자님이시래요. 근데 비냐사, 하타 종류가 너무 많은데 초반에 뭐로 시작하면 되는지. 다 해보셔도 돼요. 그냥 그게 그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처음 요가 하는데 어떤 수업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제 책에도 썼는데 보통은 이제 움직임이 없는 요가부터 처음에 시작하시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움직임이 많고 어려워 보이는 건 자기 몸에 맞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시탄가 요가 수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움직임이 많으면 몸을 더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다이어트가 된다는 게 그러니까 칼로리가 소모되는 것도 있지만 몸을 느끼면 포만감도 빨리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전이랑 같은 양을 먹는데 먹다가 내가 배불렀는데 계속 먹고 있었구나. 그걸 느끼게 되거든요. 원래 배부를 때 더 먹어야 되는 네. 배부르기 전에 더 집어넣어야죠. 네. 최선을 다해서 집어넣어야죠. 배부르면 못 먹으니까. 내일 도달하기 전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세요? 그걸 먼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덜 먹게 되는? 그리고 다음 수련이 있으면 그 몇 시간 전에는 부대 껴서 조금 안 먹게 돼요. 근데 그건 이제 요가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죠. 내가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아니야 요가 할 때 얘가 방해가 될까? 뭐가 방해가 되는지 요가 할 때 밥이 방해가 되는지 내가 밥 먹는데 요가가 방해가 되는지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거고 다이어트 목적이신 거고 근데 보통 다 요가원에 다이어트 목적이 기본으로 다 있으세요. 다이어트 목적에 허리가 아프다. 다이어트 목적에 운동 좀 해야겠다. 다이어트 목적이 다 있으셔서 저는 필요 총 6번이에요. 그냥 다 들어보시는 게 요가원에 있는 프로그램 다 들어보세요. 플라잉 요가도 들어보시고 하타 요가도 들어보시고 힐링 요가도 들어보시고 아슈탄가 비냐스 다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 모든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가면 한번 쭉 돌아볼게요. 허 작가님한테는 자전거 타면서 다치셨다고 글을 읽었는데 트라우마 없이 다시 자전거 위에 오를 수 있었던 계기가 있으셨는지를 물어보셨어요? 시간이요? 20년 동안 20대 때 초반에 무턱대고 타다가 좀 굉장히 크게 다치고 겁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그냥 20년 동안 그냥 겁을 먹었는데 그냥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그냥 죽을 때까지 안 타고 싶진 않은데 더 이상은 나는 이제는 겁먹을 수가 없다. 나는 무조건 이제는 해야겠어라고 그냥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오래 지나고 나니까 그냥 불쑥? 자발적으로 불쑥.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를 그냥 샀거든요. 그래서 그냥 불쑥. 근데 뭐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올라왔을 텐데 행동은 아주 충동적으로 했죠. 근데 그게 아마 20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참고 버틴 게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임지원 작가님은 임지원 작가님이 타고 다니시는 그 자전거에 이름이 있더라고요. 네. 혹시 작가님도 자전거에 이름 주시나요? 제가 아시는 분이 사랑하면 떠나고 사랑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셔서 자전거 타는 걸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해라 이래가지고 사랑이 1호를 해라 그래가지고 사랑이고 그러셨군요. 생각하고 타고 있어요. 네.
임 작가님 자전거는 좀 더 사람다운 이름이었던 걸 기억하죠? 기억이 안 나네. 어떤 데서 듣고서 사람인가? 그랬더니 그 기억이 났어. 그 느낌이었어요. 친구라서 이런 사람이요. 김선 작가님 질문 있어요. 저도 질문 있어요? 네. 그럼 작가님한테는 김선 작가님한테는 운동이라는 거가 어떤 의미예요? 그 질문의 의도는 이제 정해진 시간에 굳이 시간 쪽에서 어떻게 운동을 꾸준히 하냐 약간 그런 약간 그런 거.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제가 또 궁금한 그러니까 제가 못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저는 아직 오징어 게임을 다 못 봤어요. 그걸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운동하려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우선순위가 이제 밀리는 오. 거죠. 네,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시간 딴 걸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운동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막 평상시에 계속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랑 애들도 제가 막 집에서 막 이러고 있으면 아니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게 그래야 아빠가 나갔다가 리프레시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를 집에서 다 아니까 참 이게 확 처지는데 한번 나갔다 오면은 힘은 빠졌는데 기분이 좋아서 들어오니까 그거를 그래요? 계속 보면서 뭐 애들도 이따가 그냥 운동 갔다 올게 그러면 와이프도 그래서 약간 거기에 그 효과를 주변에서 인정을 해주고 저도 그 효과를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김 작가님 그 스마트워치 차고 계실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 그게 집중력을 너무 많이 뺏어가서 그게요? 네.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하잖아요. 보잖아요. 아. 그거가 싫은 거죠. 네. 이게 스마트하게 일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되어있는?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말씀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해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이렇게 정신이 진짜. 가잖아요. 네, 정신이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도 일단 예의도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막 일을 하고 있을 때 안 그래도 핸드폰 안 보기 힘든데 네. 이거는 더 자주 봐야 돼. 핸드폰을 보라고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보통은. 그러면 차고 다니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안 차고 조금 역시 어떻게 운동하시는 분 다르다며. 전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작가님들랑 같이 그 가장 좋은 시간 나에게 준다 출간 기념 라이브 토크 진행해봤고요. 작가님도 오늘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네. 소감 한 마디씩 하고 마칠까요? 네. 이번에는 네, 맨 처음 아, 네. 끝이 네. 네. 저는 이제 아까 PD님 말씀 주셨던 대로 같은 곳에 같은 시간에 있었었는데 제가 글로는 쓰신 내용들을 다 봤는데 그 글로 또 전달 안 되는 그 느낌으로 전달되는 것들을 오늘 현장에서 같이 나눌 수 있어가지고 이 내용에 들어있던 부분들이 이런 그 배경 경험 때문에 나왔구나 개인의 경험 때문에 나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가지고 되게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저도 전혀 저랑 다른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신 분들을 만나서 또 완전 새로운 얘기를 하고 또 이 부분은 나랑 생각이 비슷하고 이 부분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 좀 또 새로운 자극 그런 게 됐고요. 또 이 시간조차도 또 다른 나에게 또 가장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네,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오거나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오면 또 적극적으로 이말 용기를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오늘 가시기 전에 두 분한테 이제 다음에 무슨 운동할지 많이 물어보고 가세요. 뭐가 좋을지 상담받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환 작가님. 저 되게 걱정하고 왔거든요. 글 쓰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네. 북토크라고 해서 어떤 거를 할지도 모르겠고 텔레비 이렇게 얼굴 나오는 것도 너무 창피한데 내가 날 봐야 돼. 네, 내가 날 봐고 막 내가 쓴 걸 읽고 막 그런데 좀 해볼만 하겠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밌는데? 그냥 제 생각을 제가 표현하는 것도 재밌는데 다른 분들 생각을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글이랑 또 다르잖아요. 저런 배경 때문에 이런 글이 나왔구나 이런 걸 아는 것도 되게 재밌고 그래서 서동희 작가님 저도 한번 기회 보면 또 잡아야지.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신
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 네, 댓글도 좋아요도 많이 눌러서 감사합니다. 작가님들은 앞으로 또 언제 펼칠지 모르겠는데 단톡방에서 열심히 이야기를 나눠봐요. 네. 또 모르잖아요. 저희 크리스포츠 클럽에서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잘 갔다 올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